황혼에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선 이 나이에 뭘 또 시작하냐는 말이 들리기도 하고 자식들의 시선도 신경 쓰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마음 한편엔 누군가와 따뜻한 밥을 먹고 말벗이 되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황혼제오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함께 걸어갈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다만 젊은 시절과는 다른 방식의 준비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황혼제온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을 이야기해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과거 이야기 덜어내기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낸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고 나는 조용한 집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외롭다는 말을 꺼내는 것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한 지인의 소개로 그녀를 만났습니다. 나처럼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이었고 대화가 편안하고 취향도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조심스럽게 만나며 마음속에 다시 봄이 오는 것 같았지요. 자식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고 처음엔 다들 놀라더니 결국 아버지도 행복하셔야죠 하고는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녀와 동네 가까운 곳에 함께 지낼 집을 알아보고 간단한 예식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얼굴이 자주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그저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 것뿐인데 말이죠. 어느 날 아침 나는 식사하면서 문득 아내가 생전에 자주 해주던 미역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내는 미역국에 조개를 꼭 넣었어. 그게 국물이 시원하거든. 너도 한번 해보면 맛있을 거야. 라고 말했죠. 그녀는 씩 웃으며 아무 말 없이 먹었지만 그날 이후 밥상이 자주 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내 생일날 자식들이 보내준 케이크를 보며 전에 우리 아내는 손수 케이크를 구워줬지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케이크를 바라보다가 그날 저녁 외출한 뒤 늦게서야 돌아왔습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나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더군요. 왜 그런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답답하던 중 결국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마음에 여전히 전 부인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그림자 같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리를 못 채우는 느낌이에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게 돌이킬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었지요. 결국 그녀는 집을 나갔고 우리 황혼의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왜 그렇게 자주 과거 이야기를 꺼냈을까 싶습니다. 좋은 기억이라 함께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게 그녀에겐 상처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내 외로움을 그녀로 채우려 했지만 그녀의 외로움은 보지 못한 셈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그녀를 지금의 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보단 전에 함께하던 사람의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으로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황혼제온에서 가장 흔하게 실패를 부르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기억입니다. 나이 들어 다시 만나는 관계는 필연적으로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품고 옵니다. 특히 사별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좋은 추억이 많고 그리움이 남아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추억을 자꾸 현재의 배우자와 공유하고 비교하게 되면 그건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비교의 그림자가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정서적 고착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대한 애착이 현재의 정서적 교류를 방해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황혼기에는 감정의 회복 탄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도 깊은 상처로 남기 쉽습니다. 상대가 느끼는 상실감은 단순히 질투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그 사람의 이순이인가? 라는 자존감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해선 과거 배우자와의 추억은 내 마음 안에 조용히 간직하되
현재의 배우자 앞에서는 내려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감정의 절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애정을 표현할 땐 당신과 함께하니 다시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같은 지금의 감정을 전하는 말이 좋습니다. 또 과거 이야기가 불쑥 떠오를 땐 속으로 되새기거나 일기를 쓰는 식으로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황혼제오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오래된 기억에 묶이지 않도록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을 선물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서로의 자녀 경계 지키기입니다. 그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땐 정말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다 자녀들을 혼자 키워내느라 고생했고, 이제는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괜찮을 나이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두 딸이 있었고, 나는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우리는 서로의 자녀도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만났고 1년간의 교제를 거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그동안 함께 해온 모습을 보여주었고 딱히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이 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함께 살기 시작하니 생각지도 못한 갈등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큰딸이 연락도 없이 집에 와서 며칠을 묵고 갔습니다.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지만 그 딸이 내게 아저씨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며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레 말했지요. 딸이 올 때는 미리 얘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를 너무 편하게 부르는 것도 좀. 그녀는 그 말을 듣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딸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예의 없는 것도 아니고 뭘 그리 예민하게 구는지 모르겠네. 그 말에 나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와 나는 서로의 자녀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내 아들이 힘든 시기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돈은 우리를 위해 써야지 왜 자식들한테까지 써야 해? 나는 그 말에 상처받았고 결국 감정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 자식까지 품어주길 바랐지만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 선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우린 서로가 서로의 가족과 너무 얽히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마음속엔 내 가족도 내 가족처럼 대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거리감 속에 몇 달을 버티다 우리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누구 하나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고 사랑이 없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복잡함을 끝내 풀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자녀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경계를 분명히 했다면 지금도 함께일 수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황혼재혼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서로의 자녀입니다. 이 나이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가족 구조 전체와도 얽혀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유대가 강한 한국 문화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새로운 배우자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가족 체계 이론에서 설명됩니다. 각 가정은 하나의 정서적 단위로 작동하며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면 기존 균형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 설정입니다. 각자의 자녀와는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배우자의 자녀에게는 무리하게 간섭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엔 더욱 그러합니다. 재혼 부부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당신 자식도 이제 내 자식이니까 하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실제로는 아무리 재혼을 했더라도 성인 자녀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가족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녀 문제는 각자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금전적 지원이나 생활 간섭은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방문하거나 함께하는 시간을 조율할 땐 배우자의 입장을 고려한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에게 기대하기보다는 서로의 자녀와는 거리를 유지한 존중이라는 원칙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황혼제오는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 성숙함은 경계의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경제적 경계를 분명히 하기입니다. 그 사람은 늘 정리가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그마한 연금에 저축도 알뜰히 했고 생활비도 꼼꼼히 메모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은퇴 후 자영업을 하다 실패해서 큰 돈은 없었지만 자식들과 나름의 방식으로 관계를 잘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연애할 때는 각자 계산했고 간단한 외식도 더치페이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살림을 합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 그녀는 생활비를 정확히 반반 나누자고 했습니다. 당신 연금이 얼마인지 나도 알고 내 연금도 공개할 테니 공평하게 살자고 말했지요. 나는 좀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됐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감기로 며칠 앓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같이 갔고 약값을 계산할 때 그녀가 이건 당신 몫이지 하고 말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아플 땐 그냥 챙겨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녀 입장은 달랐습니다. 돈 문제는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나중에 서로 서운할 일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또 내가 자식에게 몇십만 원을 보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린 각자 자식한테 얼마를 주는지도 공유해야 해. 나중에 당신 자식만 챙겼다고 말 나오기 싫으니까 라며 문서로 정리해 두자고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정이 없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돈 쓰는 게 조심스러워졌고 뭘 먹어도 계산서를 먼저 보게 되더군요. 이게 과연 같이 사는 부부인가 싶었습니다. 결국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우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는 돈이 많지 않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당신은 나와 사랑을 나눴다지만 나는 그 안에서도 내 생존을 걱정해야 했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부부였지만 서로 다른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황혼재혼에서 경제적인 경계는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의 재혼과 달리 황혼기에는 경제 기반이 대부분 고정되어 있고 자녀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재산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위험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수잔 존스는 관계에서의 안정감을 감정적 유대와 현실적 안정의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금전적인 불안정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는 곧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황혼재혼에서 중요한 것은 공유보다 경계입니다. 모든 걸 합쳐야 사랑이 깊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각자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되 자산은 분리하고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법적 제도적으로도 이혼이나 사별 이후의 재혼은 재산 분할, 상속 등의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간의 재산 관련 갈등은 돈이라는 문제가 가족 관계의 신뢰를 흔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황혼재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1. 연금, 저축 등 자산 공개. 2. 생활비 분담 방식. 3. 자녀 지원 범위. 4.
상속 관련 기본 방침, 감정적인 정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신뢰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늦게 만난 만큼 더 깊은 배려와 성숙한 합의가 필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경제적 경계는 사랑을 막는 벽이 아니라 사랑을 오래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오해와 갈등 없이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나이 들수록 대화는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건네는 기술이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말투와 행동 팁은 황혼재혼을 준비하거나 이미 관계를 시작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실천 지침입니다. 작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표현과 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황혼재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인생 동반자와의 조율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중요합니다. 첫째, 과거 이야기를 나눌 때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에 내 아내는 보다는 당신이 해주는 게 제일 좋아라고 지금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과거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의 존재를 확실히 인정해주는 말투가 중요합니다. 둘째, 자녀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아닌 각자를 기본으로 두세요. 당신 자식은 왜 그래요? 대신 내가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내 입장에서 조심스레 말해볼게요. 처럼 감정이 아닌 사실 위주로 말하세요. 셋째, 돈 이야기를 꺼낼 때는 미리 약속된 시간에 차분히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 불편하실 수 있지만 우리 둘 다 오래 함께 하려면 꼭 필요한 대화 같아요 라는 말로 시작하면 상대도 방어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생활비 분담이나 자녀 지원 같은 문제는 말로만 정하지 말고 간단한 메모나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신뢰를 쌓는 기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따뜻한 표현은 당신 덕분에 내 하루가 다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수많은 불안과 오해를 녹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사랑일수록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배려하는 말투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구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